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8월 20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100일만입니다. 100일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 없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려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드리려고요. 티켓! 애니메이션 심포니 티켓 콘서트 티켓 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인데 정통 오케스트라 그리고 밴드가 애니메이션 명작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정과 인연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 베스트 애니메이션 OST를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들으시는 건데 애니메이션 뭔지 들어보세요. 이누야사, 원피스, 나루토,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와, 이거는 진짜 이 추억의 명작들인데 이거 보시려면은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그냥 스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매일 5분씩 추첨으로 공짜로 티켓을 선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이 콘서트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내주는 경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오늘은 윤형중의 뉴스랩 시간입니다. 윤형중 랩 2050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100만 구독자 달성 축하드립니다. 100일만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명씩 계속 가면 100일 뒤에는 200만이 되고 아, 네. 200일 뒤에는 300만이 되고 네. 400일 뒤에는 500만이 됩니다. 네. 5천만이 되는 그날까지 네. 달려가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뛰셔야 됩니다. 네. 계속 같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뛰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 원전 50년 노예 계약 충격. 네. 이거 뭡니까? 노예 계약은 뭐예요? 원전 수출했다고 엄청 자랑한 거 아니었어요? 전 정권에서? 저는 무슨 최근에 50년 어제 50년 노예 계약 이런 키워드가 막 뜨길래 이것도 무슨 염전 노예 뭐 이런 사건 기사가 또 떴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정말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좀 발견했고요. 네. 이제 연원을 따지다 보니까 또 제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걸 네, 누가 최초 보도했는지 네. 또 그 보도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또 출처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체코 원전 수주했다고 엄청 홍보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이게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하고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이상씩 50년간 지불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게 노예 계약 내용이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연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서울경제신문이 이제 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단독 보도를 한 네. 겁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문건이 있는데요. 그 문건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서라는 문건을 이제 입수를 한 겁니다. 이게 이 세 회사 간의 어찌 보면 비밀 협정서인데요. 이 협정서 내용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아주 충격적인 내용. 우리가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한 1,100 1조 1,500억 원 정도를 미국 웨스팅사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물론 그거를 한 기 수출할 때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그 기간이 50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제 보도된 내용도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네네네. 내용들이었거든요. 어제 요 내용이랑 네. 우리가 또 이제 지금 신규 원전이라고 해서 가장 각광받는 원전이 아직 뭐 실증이나 뭐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그 원전이라고 해서 SMR 예, 요즘 상당히 관심 받고 있고 네, 뭐 네, 주식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상당히 관심 가지고 볼 것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 SMR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제 독자 수출을 하더라도 이 웨스팅하우스 사에게 우리가 독자 기술이었다라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걸 받지 못하면 또 기술 수출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이제 검사를 받듯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보도 내용이었는데 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충격적인 보도가 지금 서울경제신문이 이 합보한 이 문서를 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내고 있고 네. 지금 어제도 주가가 원전 관련된 기업 주가가 와장창 떨어졌는데 네.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고 지금 이쯤 돼가지고 오늘 뭐 몇몇 그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또 리포트가 나오긴 하는데 네. 내일 또 서울경제신문이 또 다른 단독 기사를 내지 않을까는 저는 그런 약간 우려도 되거든요. 네네네. 우려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아무튼 이제 그 하나하나씩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네.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무슨 원전 수출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거 사실 그 계약 자체에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의 기술 업체에도 우리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상당히 불공정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 한기할 때마다 그 일종의 기술 사용료 같은 건가요? 1조 원 이상씩 지불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기술 예. 사용료인 것이고, 근데 이거는 원래는 체코 원전 계약할 때 이슈가 되면서 만들어진 이 합의서인 것 같은데, 네. 그 이후 50년 동안 다른 계약에도 다 적용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요. 여기 아까 기술 사용료뿐만이 아니라 그 핵심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에서만 납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사야 된다. 예. 근데 그 구체적으로 따지면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9천억 원치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거는 핵심 기자재 들어가는데요. 이 핵심 기자재들은 웨스팅하우스에서만 납품을 받아야 되고 또 2,500억 정도의 규모는 기술 사용료로 또 내야 그냥 된다. 주는 거고. 그래서 합치면 1조가 훌쩍 넘는 아. 금액인데요. 문제는 이 핵심 기자재 역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웨스팅하우스를 받게 되면은 뭐 한전 뭐 원전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의 그런 어찌 보면 사업거리도 상당히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같이 팀이 되어서 한전 한수원이 들어가서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거래하는 대신에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핵심 기자재를 거래해야 한다. 네. 뭐 이런 합의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이 체코 원전 수주할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불과 우리가 1, 2년 사이에 정말 탄핵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씨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갔는데요. 우리가 잠깐 과거로 시간을 좀 되돌리면요. 네네네. 작년 초 2014년 1월, 2월 막 이런 초쯤에 그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보통 그 체코 원전 사업이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네. 3사가 경쟁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업체가 탈락했다라는 기사가 네. 이제 작년 초쯤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팅하우스사였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왜 탈락했냐면은 이제 그 입찰에 필요한 여러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경쟁이 2파전으로 굳어졌다라는 기사들 작년 초에 나오기 시작했고 2파전은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맞아요. 예, EDF사 네, 네, 이 네, 네. 두 업체간의 2파전으로 굳어졌다는 기사가 작년 초까지의 네. 분위기였고요. 네.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그 7월 17일이네요. 17월 17일에 그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네, 이제 네. 그게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한국 서울경제신문에서 이제 보도할 때 당시 대통령실 분위기도 굉장히 빼곡하게 취재를 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책상을 탁 치면서 네. 됐다 막 이러면서 아주 막 기뻐했다. 뭐 특유의 뭐 그런 제스처나 뭐 세레모니를 했겠죠. 그리고 당시 요 뉴스로 인해서 뭐 지지율이 워낙에 안 좋았거든요. 네, 기억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지지율이 뭐 항상 뭐 10%대 남짓 뭐 그 정도였고 이때에도 한 달 전에는 대왕고래 갑자기 예정이 없던 국정 브리핑을 잡아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동해 뭐 유전이 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갑자기 뭐 갑자기 대통령이 예, 발표하고 2천억 들여가지고 막 구멍을 파겠다. 막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액티지온이 뭐니 뭐 이상한 업체가 심사를 했었고 실사를 했고 막 여러 가지 논란 네, 끝에서 네, 네. 금방 그 이 사업성이 별로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던 차였는데 한 달 뒤에 이제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네. 윤석열 씨가 굉장히 이제 어쩌면 고조가 된 상황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근데 7월 그 또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8월 26일이었죠. 네. 이때 웨스팅하우스사가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네. 맞아. 그러니까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 거다. 라고 한 이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체코 반독점 사무소나 체코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심각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수주 산업에 약간 먹구름이 끼게 된 것이죠. 네, 네, 네. 또 이때 후문을 또 이제 들어보면 이때 또 취재를 빼곡하게 했는데요. 또 윤석열 씨가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놈의 경로. 그놈의 경로 또 나왔습니다. 네,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그 협상이 시작된 것이고 11월 말에 이미 그 협력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협상이 진행된 거였고 1월 9일에 서울경제신문이 이 보도한 이 타협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예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타협안이 가결된 시기가 요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가결된 것이었고 요것의 본계약은 올해도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5월에 그 우리나라 장관이 이미 비행기를 탔다가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아직 그 본 협상 그 본 사업 대상자로 발표 예정이었는데 네네. 체코 법원에서 제동이 걸어가지고 네네. 갑자기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예. 네. 근데 6월 4일에 최종적으로는 네. 이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저가 수주를 했다. 네, 프랑스 네, EDF사에 네. 비해서 거의 네. 반값도 안 되는 값으로 네. 저가 수주를 했다라는 이렇게 사업이 전혀 돈이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에도 거의 노예 계약 맺다시피 한 50년짜리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계약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안 그래도 저가 수주였는데 불리한 50년짜리 노예 계약까지 끼워 들어가 있는 거래였다. 그런 계약이라는 얘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분명히 7월에 이 체코하고 원전 수주가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좋아했고 뭐 지지율 오르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8월에 웨스팅하우스가 뭔가 딴지를 걸었다고 느끼면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니까 한수원이나 한전 입장에서는 이거를 성사를 못 시키면 본인들의 모가지가 날아갈지도 당연하죠. 모르겠는 네. 상황이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그 정치가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한 큰 기대 그리고 코스피도 빠르게 상승하고 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사실 지금 정부가 어떤 한두 가지 조치를 한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되기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그래도 뭔가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가 급격하게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윤석열 정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선에서 엄청난 패배를 기록한 다음이었고 이제 압도적 다수의 힘과 뭐 여론까지 힘입어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뭐 명태균 씨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한 그 특검 전국이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더 밀리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권이 위태롭다라는 인식을 그러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어찌 보면 거의 이런 노예 계약이 그 자신들의 정치적 돌파구로 삼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김건희 특검, 최상병 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어쨌든 이 노예 계약을 해서라도 뭘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관심 있는 이 계약은 성사시켜야 된다. 실무진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주식시장에서도 뭐 영향이 많이 있겠네요. 뭐 어제만 해도 한전 기술, 한전 KPS 막 8% 급락했거든요. 최근 잘 나가던 이른바 조방원 중에서 네, 가장 원자력. 원자력. 예. 네. 조선, 방위 그리고 원자력. 예.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6% 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뭐 하락세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 지금은 산업자원통상 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잖아요. 김정건 장관이 예.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 출신이죠. 네, 이른바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원전 대장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네. 심지어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면은 미래에셋이 원전 ETF를 만들어 가지고 상장한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코리아 원자력? 네, 코리아 ETF? 원자력 ETF. 그래서 코리아 이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금융 상품인 거죠. 그래서 그 ETF를 상장한 첫날이었는데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그 당연히 뻔하게 첫날 폭락했습니다. 3.67%나 하락을 했고요. 대통령실도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바로 이제 진상 조사를 착수한다. 그래서 강윤식 그 비서실장이 산자부에 진상 파악을 이미 지시를 해놨다라고 그 입장을 내놨고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주권을 팔아먹은 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한수원 사장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리한 계약이었다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고 그런 계약을 웨스팅하우스랑 맺었어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물론 이제
그 협상의 당사자로서 뭐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실제로 이 협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또 앞으로는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추후 검증이 또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논리는 뭐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나요? 한수원 사장이 이거는 네, 아직 불공평한 건 아니다. 이게 사실 아직 그런 그 구체적인 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체코 원전 때도요. 이게 한국에서 원전을 만드는 개념으로 저가 수주를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나라는 공사를 할 때 굉장히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네, 그렇죠. 예, 빠르게 하기로 네. 유명하잖아요. 네. 원전 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원전 공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그렇죠. 아주 고도의 설계 기술을 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같은 원전을 만들어도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 어느 아. 노동자와 어느 근로자와 그러네요. 함께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사 기간, 그 공사의 숙련도 이게 다 달라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것이거든요. 규제도 다르고 문화도 그렇죠.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맞습니다. 규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체코에서 국내 공기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그게 그동안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기대하고 굉장히 저가 수주를 했고 사실 체코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체코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시장과 앞으로 그 뻗어나갈 특히 미국에서 원전 앞으로 많이 만들 예정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까지 우리가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서울경제신문이 그 협정서 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하나 더 터뜨린 예.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터뜨렸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진출이 불가능하다. 네. 향후에도. 근데 이 협정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좀 물론 다른 내용의 또 보도가 또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서울경제신문이 일단 보도한 내용부터 말씀을 네, 네. 드리면요. 오늘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팩트씩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네. 어제는 이제 네. 그거랑 이제 오늘 노예계약 50년. 예, 노예계약 50년 하고 그 이제 오늘은 그 미국 시장은 진출할 수 없다. 네. 일본 시장도 진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 국가와 그 한수원이 추진하는 국가를 구분해 가지고 서로 추진하는 국가에 진출하면 안 된다라는 협정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네네. 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요. 지금 보면은 그 북미나 유럽이나 일본 등에는 진출할 수 없도록 여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하는 국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동남아시아나 체코나 중동이나 이런 쪽 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과 뭐 개도국 내지는 뭐 제3세계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럼 당연히 선진국 쪽이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는 개도국 쪽에도 원자력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요즘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선진국 쪽에서 급증하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원전 수주가 많을 거라 뭐 예측이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예측에 의하면 한전 한수원은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이 상당히 또 어렵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온 보도 내용 중에 하나는 뭐 보증 신용장 5천억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이제 발급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5천억 원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자동으로 지급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제가 그 원전 공사할 때 공사 기간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원전 계약도 공사 계약도 그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뭐 기술료라든지 핵심 기자재 납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성금으로 5천억을 가져가게 하는 그런 불공정 그래요? 계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도 이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한수원 정도의 우량 기업에게 받는 그런 이제 그 약속치고는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만드네요. 아까 그 윤석열 경로 문제도 있지만 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이제 단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또 무슨 의미인가?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이거는 약간 언론인으로서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경제신문이 뭐 그동안 취재를 열심히 하고
보도의 시점을 아마 그 고려를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뒀기 때문에 이걸 보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뭐 그런 이제 고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 협정이 일단 전문 자체가 지금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서울경제신문에 하나둘씩 보도되고 있는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로서는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일부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원전 수주를 할 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막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또 뭐 미국에서 법인 만들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요거 여기까지 일단 다루고요. 나온 뉴스 가지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트럼프가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 네. 이게 지금 하루하루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충격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블룸버그가 그 미국 행정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텔사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전 로이터에서 봤는데. 블룸버그. 네. 저는 그 블룸버그에 한국 나왔고. 언론이 블룸버그에서 나왔다고요? 아마 이제 여러 군데 나왔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언급이 더 나왔는데 이미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보조금을 주지 말고 차라리 지분을 받아오라.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그냥은 못 주겠다. 주식이라도 내놔라. 맞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받고 주는 네, 거고 네, 네. 그 약속도 사실 그 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그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 미국의 공장 꼭 지어야 된다라고 강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업체들이 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대신에 이제 강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당근책도 주면서 네, 그게 네, 보조금이었던 네, 네. 겁니다. 근데 그 당근책마저 트럼프는 이제는 그냥 안 주겠다. 예, 지분을 내놔라. 라는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이거가 똑같진 않지만 아주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뭐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K 엔비디아 발언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죠? 네. 예. 그 물론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 지분 내놔라가 아니라 네. 이제 시작하는 업체에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네. 예, 정부를 투자하고 그 기업이 잘 커지면 그 수익은 정부가 당연히 투자를 했으니까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서 이미 주기로 한 보조금을 갖다가 이제는 그냥 안 주겠다. 지분 내놔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좀 기시감이 좀 들긴 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없던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영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라는 사람이 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가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기업들, 특히 혁신 기업이나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받는 뭐 배당이라든지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익을 통해서 복지국가 재원을 삼아야 된다. 막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K 엔비디아 발언을 했을 때 국내 정치인들의 반응이 저는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뭐 이준석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뭐 사회주의식 발언이라든지 뭐 기업의 지분을 왜 강탈하냐, 뭐 이런 황당한 공상 소설이다, 막 이런 식의 발언들, 센 발언들을 내놨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한 트럼프식 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도대체 국내 그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도대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한. 이준석 의원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다. 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한다면 아니, 공평하겠네요. 본인이 일관성이 있으면 지금 트럼프는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왜 지분 강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엔비디아 지분 내놓으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육성을 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키워서 한다는 거겠죠. 근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풀릴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네. 앞으로 좀 나오겠죠? 근데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런 발언이 그러게요. 나오니까요. 상당히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보도들은 그냥 단순히 언론의 취재가 아니라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여러 발언들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이제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참 이 많은 협박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요거 다룰게요.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는 캐대헌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캐대헌 감독과 트와이스랑 만났다면서요? 네, 오늘 그 아리랑 TV에서 아마 우리 방송하기 조금 전에 네. 그 캐대헌 감독이죠. 매기강. 네네네네. 캐나다계 이제 그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매기강하고 또 캐대헌의 OST에 참여한 트와이스 그룹 트와이스 멤버들하고 네. 방송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지금 캐대헌이 정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열풍 K-팝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네. 애니메이션을 줄여서 이제 캐대헌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예상치 못한 상당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캐대헌의 중요 소재들은 다 한국인데 수익은 다 미국과 일본 기업이 가져간다. 아, 맞아. 소니가 만들지 않았어요? 소니 애니메이션이 만들었고요. 네네네. 또 배급은 당연히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하고. 하고 투자도 또 넷플릭스에서 했으니까요. 야, 이거 네. 뭔가 이게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그 엄청 순위가 늦었죠.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지금까지의 조회수가 이게 조회수가 시간으로 보더라고요. 2억 1천만 시간 이렇게 상영이 스트리밍이 되는데 그렇게 네. 실감이 주간 안 스트리밍 나는. 시간이 2천만 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추세로 가게 되면 다음 주에 그 넷플릭스 영화 역대 영화 1위가 되고요. 역대 1위요. 영화 모든 역대 글로벌하게 1위. 역사상 모든 예. 영화. 레드 노티스라는 영화가 역대 네. 1위인데 그거 1위를 넘어서고요. 그리고 다 이 추세가 일주일 더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역대 모든 영상 콘텐츠 1위는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우리나라 네, 근데 그 오징어 게임도 이 추세로 일주일 가면은 오징어 게임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캐대헌이 네. 1위 다툼을 하고 있군요. 근데 네. 어쨌든 뭐 근데 소니든 넷플릭스든 뭐 그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는 배는 좀 아프지만 그리고 캐대헌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 우리 이 K-팝 스타들이 훨씬 더 인기를 누리면서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콘텐츠뿐만이 아니고요. 뭐 뷰티, 뭐 식품, 그러네. 각종 소매 제품들은 대부분 여기 이 콘텐츠를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낙산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김밥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안 좋게 묘사되기는 하지만 한의원에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한국의 그런 문화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캐대헌의 우리가 IP를 얻지는 못했지만 캐대헌의 그 어찌 보면은 공간의 IP 그리고 상품의 IP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지금부터 좀 관광 산업이나 아니면 이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면 캐대헌이 누구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 뭐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네. 일본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평소 제 생각이거든요. 일본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도 그렇지만 관광객 숫자도 일본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적극적인 정책으로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4월 4일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가을에 또 이제 에이펙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을 잘 짠다면은 이 캐대헌 열풍과 함께 맞물리면 그 관광객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하시니까 일본의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 3조 원어치 사서 쟁여놨다고 그러는데요. 김회현 편집장하고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 이어갈 테니까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윤형중 랩2050 기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